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마지막 날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눈비가 내리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10명 중 9명 이상이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육상트랙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으로 박지원, 박주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10명 중 9명 이상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2,4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92.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전부가 필요하다고 느낀 건데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고생 가운데 15.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부당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이 36.2%, 3명 중 1명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대우가 부당했는지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는 4명 중 3명이 안 썼고 61%는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임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일을 그만두는 청소년이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해결 방법을 몰라 그냥 있거나 부당해도 참고 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좀 컸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신고했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왜곡된 의식도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88.6%는 노동자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임금이 낮거나 육체노동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전문직일수록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14년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를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청마의 해 2014년 363일 전 해맞이 행사에서 만났던 올해 MBC 뉴스의 첫 시민 인터뷰. 작은 딸이 좀 취직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진 2014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1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월의 첫날은 모두에게 특별합니다. 진도 세방낙조에서는 오후 5시 30분, 여수 향이람도 오후 5시 30분, 해남 땅끝마을에서는 오후 5시 33분에 2014년 마지막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첫 태양과 함께 행사가 마련된 명소는 해남과 여수, 완도, 장흥입니다. 지역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40분 사이 해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눈구름 사이로라도 해를 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해남에는 대체로 흐리는 하늘 상태와 내리는 눈 또는 비로 인해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돋이 역시 31일과 같은 날씨 현상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하권 날씨 속의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춥겠습니다. 해넘이 해맞이길, 단단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연말연시 무등산 주요 지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사무소는 무등산의 을미년 새해맞이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불제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모닥불 피우기나 취사형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새해 일출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41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을미년 새해 첫 업무를 민생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7일까지 전 부서별로 1,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관 분야 98개소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의 바람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주요 방문 대상지는 환경미화원 청소 현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이나 버스 차고지 등입니다.
가보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형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환율은 연초부터 지역 경제를 짓눌렀고 한중 FTA 체결 소식은 농촌 경제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이재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지역 경제의 화두는 환율 쇼크였습니다. 연초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을 위협했고 수출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해야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어떤 기업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불량률을 감소해서 이러다 보니 서민 경제에도 주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의 새해 벽두부터 지역에 따라 공공요금이 차등 인상됐고 연말에는 담뱃값 인상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던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떠나는 남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경제 또 지역 고용에도 크게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대기업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연말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했고 민영화로 거듭난 광주은행은 지역민에게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충성 고객이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46년치 여기 있었으니까 지역 내 우리 지역은행이니까 지역 내에 그 고객을 더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유가가 급락하면서 지역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다가오는 청양의 해에는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 농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과 한중 FTA라는 더 엄혹한 과제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의 산지 폐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절박한 외침. 하지만 배추며 양파며 몽땅 갈아엎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농업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쌀농사마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농민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끝내 중국과의 FTA까지 강행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이딴 협정 체결까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최후 통첩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서지도 않고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우울하기만 한 우리 농업과 농촌 현실에서 애써 희망거리로 삼을 만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내일부터 혁신도시에서 서울 남부터미널 간 시외버스 운행이 개시됩니다. 내일부터는 또 목포 혁신도시 간 시외버스가 하루 3회에 걸쳐 운행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이 신설돼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운행 횟수도 현재 134회에서 272회로 138회 증편 운행됩니다.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 육상트랙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등 3곳의 육상트랙을 재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나 행정상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대회 육상트랙 시공 사업에 입찰한 업체는 2곳으로 광주시 계약 담당 부서는 시공 단가를 높게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으로 박지원, 박주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친 박주선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은 박지원, 문재인 의원의 양강 구도 속에 박주선, 조경태, 이인영 의원이 1월 7일까지 컷오프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주시가 5.18 관련자에 대한 추가 보상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접수합니다. 이번 조치는 5.18 보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을 못했거나 불충분한 증거자료 제출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5.18 관련자에게 추가로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접수는 시청사 민원실에서 하면 되고 광주시는 사실조사를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겠다며 빨리빨리 습관을 버리지 않는 운전자들, 도로에서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급한 운전 습관으로 인한 아찔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노인. 성질 급한 우회전 차량이 노인을 향해 경적을 울립니다. 당황한 노인은 서두르다 넘어지고 맙니다. 두개골절 진단을 받은 이 노인은 13cm를 꿰매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행자라는 자체가 지나가는데 그것도 보행자 신호 때.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경적 울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운전 조급증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 신호로 바뀌는 찰나 그대로 내달리다. 1초 뒤면 바뀌는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튀어나오다. 과속 운전자에게 옆 차량의 진행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도 속도는 빠르고 빨간불에 멈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차량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급하다고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큰 정말 사망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호 위반 사고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지선을 이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가려고 1초라도 더 빨리 가려고. 올 들어 과속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조급한 운전 습관이 부른 교통사고는 전남에서만 1,100여 건, 5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선장 등 3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수사기관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 이상은 경징계하고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행정처분만 하던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등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문학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46살 한모 씨와 한 씨의 고등학생 딸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딸이 친척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긴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를 배출한 화순군이 새로운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도 화순을 찾고 있는데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힘찬 구호와 함께 라켓을 휘두릅니다. 국제 규격의 코트만 24개나 되는 드넓은 실내 체육관에서의 훈련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매우 기분 좋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화순을 찾는 건 국내 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 나라의 선수들도 동계 훈련지로 화순을 찾습니다. Chose this city because I believe it was the best opportunity to play against the best players in Korea, and I like the hotels are. 올해 전지 훈련지로 화순을 찾은 국내외 선수들은 약 2만 명. 7천 명이던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화순군은 우수한 체육시설 제공과 수송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선수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 조건과 그 우수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관내에서 숙박을 전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복싱, 축구, 야구팀도 줄지어 화순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유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제일 많이 해서 아무래도 그 근처 식당들은 아무래도 그 영향이 많이 크죠. 화순군이 새로운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면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역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15 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조시 스틴슨을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우한 정통파 투수 스틴슨과 총액 5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틴슨은 올해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8경기에 나서 평균 자책점 6.23의 성적을 남겼으며 힘있는 직구와 각이 큰 변화구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올 시즌 기아에서 프로계 미들맨으로 활약했던 최영필 선수가 억대 연봉자 대열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최영필은 올해 40경기에서 4승 2패 14홀드, 평균 자책점 3.19의 성적을 거두며 기아의 필승 불펜 요원으로 부활했습니다. 활약을 인정받은 최영필은 7천만 원에서 85.7% 오른 1억 3천만 원의 2015 시즌 연봉 재계약을 체결하며 6년 만에 다시 억대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2014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게 하늘도 아쉬운지 우중충한 모습인데요. 지금 비는 오고 있지 않지만 아침 한때 비나 진눈깨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늦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큰 눈이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비의 양을 보면 전남 서해안에 최고 15cm, 광주 전남은 1에서 5,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을 기점으로 전남 서해안에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면서 광주 전남에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구름 사이로 전남 군데군데 볼 수 있는 지역은 있겠는데요. 순천과 광양, 여수와 고흥에서는 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반, 일출은 오전 7시 36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장성 영하 1도, 영광 2도, 광주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5도, 화순 4도, 순천 7도, 여수는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요, 오전 서해상을 중심으로 요란한 천둥 번개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오후부터 거세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토요일까지는 평년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